그리고 멱살 잡히고 계시는데 되게 돈 힘들게 버신다. 이게 무슨 그렇지. 결연 관계가 없잖아. 그렇지. 딱 얘기해. 그땐 제일 먼저 뭘 꺼내야 돼요. 도사 이승대 그렇지.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게 전월세 신고제예요. 이게 전월세 신고제가 작년에 7월 31일 날 임대차 입법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네. 전월세 신고제가 완성이 된 거죠. 임대차 3법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좀 시장에 조금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우선은 뭐 이것 때문에 특히 이제 임대차 입법은 조금 효과들이 부작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또 어떤 내용이고 이게 시장에 조금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네. 신고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신고하는 게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를 크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불필요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이걸로 뭐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이거는 안 돼, 돼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해서 집어간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해요. 이거 내가 누구랑 계약을 한 내용을 과연 다 신고해야 되나? 이거 쉽게 생각하면 네. 예전에 우리가 그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못 다녔었어요. 그렇죠. 그거 신고하고. 그게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면 네. 해외를 나가려고 그러면 신고하고 나가거나 네. 허가를 받고 나가거나 맞습니다. 그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뭐 누구 저기 우리 둘이서 계약 썼어. 네. 여기 앞으로 우리 합방하면 어떻게 합시다. 만약에 그런 거 네.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뭘 썼어. 그러면 그거 신고해야 되냐는 거지. 신고하면 둘이서 안 쓴 되죠. 거를 갖다가. 근데 내가 임차인하고 쓴 계약서를 이거 왜 신고하라 그러느냐. 그리고 신고하라는 게 나라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냥 네. 냅둬야지. 그냥 뭐 우리가 사적 자체 영역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개입하는 것 같고, 또 네. 하나 이 얘기도 드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 그러면 신고가 나중에 보겠지만 공동신고 원칙이거든요. 네. 임대인도 신고해야 되고 임차인도 같이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네. 과태료 많이 부과해요. 근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러면 임차인 신고 안 하면 임차인한테도 부과해야 되는 거네? 그 임차인을 위한 법인데 임차인 그렇죠. 내가 보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지적하고 하는 거야. 아, 이거 2020년 6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입니다. 수도권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으로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다가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시하고 도, 그러니까 경기, 경상북도, 뭐 경상남도 이런 도의 시지역까지 전부 다 대상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상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등중 주택도 다 포함된다는 거고요. 이건 또 신고제에서는 기숙사, 고시원 이거 다 돼. 비주택까지. 네. 판자치까지. 네. 판자집까지. 사람이 그냥 거주만 하는 형태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금액을 보면 보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 다 신고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웃기잖아.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 30만 원. 29만 아니 원. 초과니까. 아, 초과니까 31만 그냥 원. 6천만 원에다가 30만 네. 원만 해도 돼요. 네. 그러면 6천만 1원은 하고 30만 1원은 신고하고 6천만 원 엔드 월세 이 30만 원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네요. 그런 틈새가 있네 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보증금을 6천만 100원일 경우는 네. 초과가 됐으니까 신고해야 되지만 보증금이 딱 6천. 네. 그 다음에 월세가 30만 원. 30만 원. 그 경우에는 엔드가 아니니까 하나만 초과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야, 되게 그러네요.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전월세 반전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반전세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이라 그랬어. 네. 근데 환산 보증금을 모른 거야. 아, 환산해서 보증금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로는.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네요. 좀 그
빈틈이 있네요, 사실. 그렇죠. 만약에 작동을 제대로 하게 한다면 빈틈이 그렇지. 생긴 거네요. 빈틈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사람들이 그 서울에 같이 보증금이 큰 지역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신고 대상이 아니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갱신계약, 신고계약 다 신고해야 되는 거고 대신 갱신되는 계약 있잖아요. 네. 갱신되는 계약인데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은 신고 대상 아니에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아,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예, 갱신계약. 이거는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러니까 쭉 살면은 그냥 신고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론이라도 올려받을 때만 네. 신고하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목적이 뭐야? 목적이 응. 아마 그 세금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왜 그런 그런 생각이 거야? 많이 이걸 드네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자꾸 이 원래 순수한 취지에 비해서 자꾸 임대인들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옥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거 보세요. 신고 내용 제가 어떤 것까지 신고해야 되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얘 좀 심한 거 아니야? 개인정보. 그 다음에 예. 임대 목적물의 정보, 예. 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또 하나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얼마 받았다가 갱신 요건 행사했는지 여부까지 추가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모든 걸 다 내주는 정보를 다 그렇죠. 내주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라. 그 대신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얘기가 이거지. 공동 신고했는데 임대인이 신고 안 했어. 그리고 임차인도 신고 안 했어. 그럼 과태료는 이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것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네. 계약은 6월 1일부터 저기 돼 있잖아요. 네. 5월 30일 날 계약 체결했어. 네. 그러면 체결은 전에 했으니까 네. 안 해도 되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30일 이내라고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은 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그러면 계약을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 3억짜리에 들어가. 계약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1,000만 원만 냈어요. 네. 그리고 잔금은 언제 치르기로 했냐면 2달 후에 치르기로 했어. 네. 그러면 아직 잔금도 안 치렀는데 임대차 계약 신고 먼저 해라는 거야. 그냥 잔금 끝내기 전에 뭐 네. 신고를 하라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네요. 끝난 그렇죠. 다음에 해야죠. 어. 예.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참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거를 너무 행정적으로 급하게 임차인들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법을 모르는 공무원들끼리 자기들이 그거 아는 상식 내에서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내가 좀 셌나? 아까 해도 된다면서.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니 사람이 아무리 저기 뭐예요. 제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네. 할 말은 해야죠. 그렇죠. 근데 너무 센 건 아니니까. 네, 센 건. 근데 저는 이게 그 조금 너무 빠르게 탁상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작년에 이걸 할 거라고 해서 보류해가지고 임대차 입법만 하고 1년 뒤에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준비가 이렇게 미흡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면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신고 절차, 의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 신고하면 편의를 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하잖아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이 신고된 것으로 봐요. 근데 또 웃겨. 여기도 좀 웃긴데. 잘 보세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계약서 첨부하잖아요. 네.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봐줘. 근데 임대차 신고 시 또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줘. 네. 그러면 전입신고만 하면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나? 아, 또 그런 또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아. 전입신고를 그럼 했어. 내가 네. 그러면 그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눠놓은 건 뭐냐면 전입신고만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도 되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놓은 건 알겠는데 신고를 그날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까지 첨부했다 만약에 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받을 것까지 다 해줘도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약간 컴퓨터상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게 그 항목이 달라요. 들어가는 난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더 부드럽게 매끄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이게 의제라는 게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데 의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글로 봐주겠다. 한글로 봐준다라는 걸로. 맞아요. 하는 한글로 건데, 봐주겠다. 안 해도 한글로 봐주겠다. 행정에서 많이 쓰는 용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는 지금 임차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려고 하는 거야라고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방법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주민센터 여기 가셔서 대면에서 하셔도 되고 비대면으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돼요. 접속해서 계약서 촬영한 사진 첨부하셔서 하면 되는데 이 공동서명한 후에 신고하는 거고 둘 중에 한 명만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제시하시면 된다는 거고. 근데 이거 봐. 신고서 이렇게 생겼어. 임대인 법인명, 주민등록 번호,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야, 이거 다 넣어야 돼. 사찰 수준이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대 목적물 이거 다 적는 거야.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거든요. 소재지, 임대 면적, 방해 칸수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다. 그다음에 신규 계약인 경우,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갱신 임대료, 그다음에 월차임, 보증금 싹 다 적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갱신 요건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난 이게 웃기다는 거지. 근데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할 거야? 임차인 보호한다고 해놓고 임차인 돈도 없어 죽겠는데 과태료 내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용홀까봐 어떻게 했냐? 미신고된 경우에는 자국은 금액에 따라 기간에 따라 1억 원 미만인 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4만 원부터 100만 원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금액에 따라서 4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했는데 좀 센 거야. 계약 금액도 커. 근데 2년 동안 안 했어. 그때 100만 원 부과하겠다는 거야. 대신 욕먹을까봐 어떻게 했느냐.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더 웃기는 거. 그럼 2022년 5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안 해요. 그 다음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조기 장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부과하겠어 계속? 근데 이 제도가 뭐 이런 단서를 달아놔. 이 계도 기간이 의미가 없는데요. 계도 기간 이후에도 뭐 자진하면은 봐주겠다라는 것도 그렇죠. 자진 신고하면 또 봐주겠대. 이후에도 자진 신고 시 면제가 된다. 목적이 뭐냐고. 이거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럼 다 신고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너 이번에 오늘까지 다 그 저기 뭐 방학 숙제 할 거 다 내. 대신 안 낸 놈 1년간 봐줄게. 그리고 또 안 냈다고 잘 뺏긴 놈. 내가 면제해줄게. 자신감 면제해줄게. 예.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마지막에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방법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얘기했고, 과연 이게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인데 과연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요, 그 우리가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로 쪼개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고를 안 하거든요. 신고를 안 하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들어왔어. 근데 임대인도 들어왔어. 이제 이게 신고되면은, 신고를 하면은 이게 불법이 걸리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임차인, 임대인이 그걸 또 신고를 둘 다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무는 거고. 이런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저는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불법 건축물 너무 많아요, 우리. 맞아요. 근데 그거 다 또 양성화 시켜준다는 거지. 양성화를 기간을 정해가지고 시켜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불법 건축물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건 또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뤄주십시오.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여러 가지 3가지 정도로 크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또 호탕한 웃음, 사이다 발언들도 많이 들으셨는데요. 제가 뭐 매주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짬짬이 내서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같이 유익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말씀 한마디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사실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또 여기 와서 떠들고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 너무 더워 요즘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기운 내시고요. 또 뭐라 그럴까, 활기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1시간 반 동안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 귀중한 우리 변호사님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